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쌀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고령 인구가 17년도에는 42%에서 19년도에는 49%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고, 왜 생산비 절감 기술을 도입해야 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로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문모 신기입니다. 드문모 신기는 관행 재배는 30에 보통 14 내지 15cm로 해서 평당 70 내지 80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드문모 신기를 함으로 인해서 30에 20에 30cm, 그러니까 20도 할 수 있고 30도 했을 때 노력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육묘상자를 절감할 수 있어서 결국은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노력 절감의 효과는 관행에 비해서 드문모가 3.0에서 3.8로 매우 낮고, 육묘상자 비율은 2, 30개를 하던 것을 7 내지 10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재식 밀도하고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존 재배는 30판을 들어가던 것이 30에 22cm로 했을 때 평당 50주가 되겠습니다. 그때 19판도 들어갈 수가 있고 10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항기의 행이송 장치와 정이송 장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배법에 비해서 이렇게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효과를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보고에 의하면은 관행 재배에 비해서 드문모를 했을 때는 96,000원에서 40,000원이 되니까 52%를 절감할 수가 있고, 이항 비용은 45,000원이 든 것을 37,500원까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7%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하고 이항 비용을 동시에 절감은 전체적으로 45%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효과를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농협에서 발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육묘상자의 비용을 50%를 절감할 수가 있고, 이항비를 28%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절감할 수가 있고, 인건비를 50%를 절감할 수가 있어서 토탈 드문모 심기를 했을 때 약 43%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보고한 45%하고 매우 유사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이송 장치를 해서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항기의 식부침은 14mm입니다. 14mm고 개선된 드문모 익부침은 8mm로 했을 때 행이송 장치를 기존은 26에 정이송을 41회를 했을 때 1066회가를 찍을 수 있는데요. 드문모 심기를 했을 때는 행종 했을 때 2160회를 찍기 때문에 이항 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식거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의 드문모 심기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관행 재배는 평당 91주, 73주로 대비했습니다만은 드문모 심기를 했을 때는 30에 18cm는 60주, 30에 21은 50주, 30에 30은 37주입니다만은 드문모 심기에서 과도하게 드문모 심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약 50 내지 60조가 될 수 있도록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상자수 절감 효과입니다. 관행에 비해서 23개에서 11개, 70주는 20에서 10개 이렇게 절감이 되니까 드문모 신기를 60주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용묘 비용을 절감한다. 이양 노동력을 절감한다. 그리고 분열이 많아져서 토양의 뿌리 활력이 좋아져서 더복에 강하다. 그리고 문고병에도 강하고 제식거리가 넓기 때문에 병에도 강해진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전용 이항기가 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걸 못 쓴다. 37주가 아니고 보통 이항기로 50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이항기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긴 육모기강에 묘 소질이 약화될 수 있다. 주당 번수가 적어서 결주 우려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결주돼 버리면은 기존의 결주 센치보다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결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수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늦은 분열로 품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늦게까지 분열이 되기 때문에 늦게 나온 분열에서 새끼를 치고 그거의 등숙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통실한 쌀알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질 번이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종량과 종자량을 보겠습니다. 주로 50주, 60주를 보면은요, 50주는 30에 22cm고 60주는 34cm인데 종자량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파종량은 비슷합니다. 파종 상자에는 종자량은 3.8kg, 3.0kg, 3.8kg 이렇게 들어가고 상자수가 12개, 15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드문모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자가 빽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육묘상 교온이 안 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또 밀파했기 때문에 도장이 안 되고 뜬모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살균 제거를 해야 되고 이항기 조작을 50 내지 60으로 하면은 적정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게 37주, 45주로 하는 거는 조금 작황에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37주, 50주, 60주, 80주인데요. 외형적인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가 굳이 80주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간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와서는 50주, 60주를 재배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재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7주하고 50주, 60주 수량을 보면은 37주에서는 잘 보시다시피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늦게까지 분열을 해서 분열이 되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것들이 분열이 많아지고 50주는 단백질 함량도 떨어지고 수량성도 높습니다. 50주, 60주는 80주하고 대등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80주에 비해서 60주가 수량주가 100이고 98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무리하게 37주는 보다는 50주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번답에서 주의사항입니다. 10이랑은 동일합니다. 주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10이랑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10이랑은 동일하고 또 미질 제하를 막기 위해서는 수비를 너무 늦게 않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주가 또 안 나와야 된다는 거 또 이삭 간의 품질 변이 클 우려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 이삭 간의 품질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문모 정리하겠습니다. 드문모는 육묘 상자에 220에서 250을 뿌립니다. 250을 뿌리고 관행 육묘는 130인데 상당히 많은 양을 뿌려지고 있습니다. 드문모에서는 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항은 제식密도를 50으로 하는 거를 50 내지 60으로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주당 번수는 3 내지 5번입니다.
역을 50주로 했다고 그래서 여가 7, 8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주로 해도 주상 번수는 3 내지 5개로 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송장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송장치 조절을 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송장치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시비하고 물관리는 표준 재배에 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1990년도에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가 1995년도에 약 11만 헥타까지 재배를 해서 그때는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10%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직파재배 면적이 약간 줄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파재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파재배를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간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파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파재배에는 생산비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편하고 쉬운 농사이다. 또 보감 용농을 할 수 있다. 안정된 직파기술하고 파종기가 최근 들어와서 개발됐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직파재배는 노령도 또 분여자도 쉽게 숙지하여 재배할 수가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재배로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있는데 최근 농가에서 일반 농가답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모수 확보 부분입니다. 내가 인모수를 확보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1스퀘어미터당 80에서 12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또 확보를 못했고 포기당 배알수가 7 내지 10개가 돼야 되는데 좀 적게 뿌려졌다 그런 거. 그 잡초방제를 또 잡초방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2, 3회 체계 처리로 할 수가 있고 또 잡초성 배가 문제가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최근 들어와서 발생 억제를 위해서 경종적 방법을 도입해서 방지한 사례가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영비용은 총 생산비 이항재배에 비해서 문혼 전파를 하게 되면 약 10% 절감이 됩니다. 10% 되고 경영비는 약 8%가 절감이 되고 노동시간은 무려 23%가 노동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직파재배는 매우 유익한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재배 양식의 간단히 변화를 보겠습니다. 기계이항은 우리가 손이항에서 기계이항으로 지나올 때는 13년 만에 정착이 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지금도 정착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직파재배는 19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30년이 돼도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재배의 유형의 변천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평면 골뿌림을 한 거, 줄뿌림, 부분경운 직파, 건답직파는 이런 식으로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왔으면 최근 들어서는 건답직파에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조기 건답을 해야겠다는 기술이 최근 들어서 좀 가미가 됐습니다. 문혼 직파에서는 물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문혼 골뿌림을 하고 골에다가 문혼 전파를 하고 전파를 했을 때는 이항하고 똑같은 생육상이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이항재배하고 같은 생육상을 보입니다만은 임모가 조금 어려워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제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수직파는 이렇게 기계로 뿌린다든지 문혼 골뿌림을 한다든지 담수 골산파를 한다든지 드론직파를 하고 있는데 문혼직파 재배 기술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하고 출하하고 채하는 이항재배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제일로 문제가 제초제라고 그래요. 제초제라고 하는데
1차 제초제는 이양 전, 파종 전 5 내지 7일에 썰어질 직후에 합니다. 썰어질 직후에. 이때 나지마라는 걸 하고 파종을 하고 배수를 해놓고 파종을 하고 배수 상태에서 약 10일 정도 됐을 때 이때는 물을 빼요. 완전히. 여기는 이제 물을 넣었다가 물을 빼주는 상태입니다. 물이 꼬랑에 쪽같이 넣어주는 상태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물을 내주는데요. 물을 10일째 내주고 12일째에 제초제를 처리합니다. 이때 12일 정도 됐을 때는 다간항을 해야 되고 15일째는 제초제가 달라져야 돼요. 이 조그마한 차이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우려를 알아야 되고, 3차 제초제를 할 때, 경협 처리를 할 때는 피를 잡기 위해서는 크린처하고 피에스타를 4학기까지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리를 위해서 제초제는 방지할 수가 있고, 임모는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임모 기술은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제초가 이제 피해가 문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문헌 전파에서는 핵심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파종 전 5 내지 7일의 담수 상태에서 논을 굳혀라. 그리고 1차 제초제 처리하고 파종 1, 2일 전에 배수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귀찮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양을 할 때 뭐를 안 쓰고 뭐를 안 기르고 한 기술을, 한 노력을 여기 며칠만 투여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문헌 전파의 이양기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이런 몇 가지 좋은 이양기를 최근 계속 개발해 왔기 때문에 문헌 전파도 생산비 절감을 효과를 내는 데는 매우 유익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파종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에 파종했을 때 평균 기온이 19 내지 20일일 때, 20도씨일 때 파종해야만이 조기 활착이 되고 발화가 잘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에 5월 중순에 파종하면서 이 부분이 18도 이상인데 여기는 가능하지만 이런 데는 직파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직파에 실패를 했는데, 온도를 19도씨 20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5월 하순, 5월 2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직파 재배를 하면은 활착하고 임모 안정화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논두렁을 만들어야 되고, 왜 논두렁을 만드냐 그러면은 물이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제초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논두렁 조성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썰어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한 것이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레이저 군편기를 해서 토양의 논에 구배가 없어야 돼요. 이양 재배할 때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300평에 10cm도 납니다. 그래서 이양을 하면 벽 키가 적고 낮고 하실 때 물이 많으니까 안 보이는데, 레이저 군편기를 하면은 2cm 정도 분이 차이가 안 납니다. 직파 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레이저 군편기를 도배해야 되고, 레이저 군편기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사례가 아니고 쌀 재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태리, 호주 이런 데서는 반드시 직파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군편기를 매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레이저 군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라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레이저 군편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파종 후 상태가 되겠습니다. 파종 후 상태에 물관리 상태가 되겠고, 파종 후 상태가 전파 상태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는 피 엮기는 파종 전 이때 쳐야 되고, 3번 똑같이 초기, 중기 이렇게 치는데요. 초기 1차, 2차, 3차 치는데요. 이때 반드시 처리 치는 것이 담수입니다. 담수. 이때는 담수. 이거는 그냥 물이 없는 상태고, 이건 담수, 배수 상태고, 경협 처리. 그리고 피는 4엽기까지가 적정 방제 시기예요. 4엽기 내지 5엽이 넘어가면은 절대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때는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물이. 그래서 피막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피는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릴 때, 1 학기 때 잡을 수가 좋죠.
쓰러질 직후에 잡는 것이 좋고 갈수록 잡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 전파 시에는 다양한 약재가 있습니다. 다양한 약재가 있는데 이거는 파종 후 12일 아까 말씀드렸던 15일하고는 약재가 달라진다는 거 그걸 알으셔야 되고 경협 처리를 할 때는 지금까지 사례 봤을 때 크린처하고 피에스타가 상당히 잘 들었다라고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기 건답 전파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답 전파를 시작했을 때 그냥 건답 전파했지만은 좀 더 조기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건답 전파는 4월 20일, 그러니까 문헌 전파에 비해서 한 달 빨리 4월 20일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파종을. 건답에서 해불고 이때는 가능하면 반드시 이 금평기를 이용해서 논을 골라놓고 건답은 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1차 제초제는 파종 직후에 바로 마셰트를 칩니다. 파종 후 3일 이내에. 그리고 이제 4월 20일 날 했다가 약 한 출하될 때가 한 20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의 기상, 그 장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은 약 출하 5일 전에, 이렇게 싹이 트기 약 5일 전에 그때 비선택트 전체제 바스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칩니다. 그러면은 이때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안 됐을 때는 2차 제초제를 여명을 친다든지 3차 제초제를 배수 상태에서 사였기 때는 정의품을 친다든지 5일경에는 크린처를 침으로 인해서 피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멋자리를 해놓고 논에 가서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런 수고를 한다면은 여기서 뭐 한 3일 정도 포장해 가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조기 파종으로 이때는 강우가 별로 없어요. 적기에 파종 작용이 이때 4월 우리나라 기준에 기상상 4월 중하순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파종하는데 키가 문제가 없다. 셰피에도 별로 없고 임모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단점으로는 잡초 발생이 많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1차 제초제를 이때 못 치고 두 번 중에 한 번 치는데 이 시기를 못 맞추면은 잡초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치든지 한 번 제대로 치면은 잡초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잡초성벼가 좀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잡초성벼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다치파에서 레이저 금평기를 이양했을 때에 그 논의 고조차를 보겠습니다. 논 고조차를 관형 로타리를 하게 되면은 8cm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레이저 금평기를 하면은 3cm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가 매우 쉽다. 물 관리가 쉽기 때문에 제초제도 쉽고 또 임모도 쉽고 여러 가지가 작업이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헌 전파를 이용해서 레이저 금평을 했을 때 결주율은 2.3%까지 낮아집니다. 간행 금평은 7.0필행인데 이렇게 매우 낮아집니다. 출하 전에 고랑 물대기, 건답 전파에서 초기에 초기 생육을 보면은 뭐 이양 재배하고 거의 임모 상태가 뭐 차이가 없습니다. 붐 스프레이 제초제가 되겠는데요. 그 앞에서 1차 제초제 할 때 이때 붐 스프레이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나 이렇게 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가버리면은 피막 형성이 논에 제대로 맞기 때문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제초 효과를 확실히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제초제하는 사례도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초제 이것도 문헌 전파하고 똑같습니다. 문헌 전파하고 약재가 약간 다른데요. 파종 후 3일 이내일 때는 마셰트를 써야 되고 출하 5일 때는 바스타를 써야 된다는 거. 여명 5일 때는 정일품
사역기 때는 정일품, 오역기가 넘어갔을 때 좀 애매하다. 그랬을 때 클린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배수 상태. 처음에는 건답 상태였고 두 번째는 담수 상태 15일째니까요. 약 30일이니까 배수 상태에서 이 약을 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잡초성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성배는 일명 액미라고도 합니다. 액미는 유전적으로 재배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포장 출수가 된 다음에 알 수 있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잡초성배는 방제 효과, 제초제 처리로는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동일한 논에서 다양한 액미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발생하면은 방제가 어렵고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잡초성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손으로 지으면은 그냥 떨어지고 바람에 의해서도 잡초성배는 바닥에 떨어집니다. 잡초성배에 대해서 잡초성배가 발생한 놈은 어떻게 하고 잡초성배 발생했거나 미발생 놈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성배가 발생한 놈은 사람이 액미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충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늦게 파종을 해야 돼요. 늦게 이양을 한다든지 또는 로타리 작업을 해서 나온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또 잡초성배가 나왔거나 미발생로는 담수 재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윤환 재배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모작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이 나오는 집단을 줄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2018년도에 양평에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액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경정적 방법을 도입해서 2018년에 포장해 가을에 매우 적어진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2017년도에는 1스퀘어미터 안에 잡초성배가 무려 73개나 나왔어요. 무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0.4개로 줄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성배는 우리가 재배 방법에 긍정적으로 재배를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김포에 있는 고촌농협에서 한 건데요. 2000년도하고 2021년도에 2020년도에 파종을 4월 달에 했더니 많이 나왔어요. 건답 접발을 했는데 스퀘어미터당 3 내지 5개가 나왔는데 21년도에 2020년도 가을이죠. 추경을 안 했어요. 2021년도에 충경도 안 하고 봄에 간수를 해가지고 건답 전파를 했습니다. 액미를 바로 촉진시켜서 경운하고 늦은 기계 이양을 이렇게 했더니 전혀 안 나온 이렇게 많이 줄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누어진 담양군의 벼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생산비 절감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담양에서 육성한 백진미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잘 팔리는 쌀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에는 아주 좋은 대순-맑은 담양쌀이라는 우수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접목시키면은 매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계속 찾는 다시쌀을 생산하고, 또 최근 들어와서 국가적으로 쌀이 많이 남아가지고 격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지역 간에 매우 높은 쌀 생산 후에 판매의 경쟁이 심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 시기에 쌀로 출하할 수 있는 계약 재배가 뭐가 없을까 하는 부분도 매우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양쌀의 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쌀 생산의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서 담양에서의 새 영농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